오직 숫자와 팩트, 데이터로 이야기합니다. 빅데이터 자동차 토크쇼. 안녕하세요. 기아 포커스 MC 노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래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 키워드는 바로 검색창입니다. 각종 포털과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총 12개 채널, 무려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판매되는 중형급 세단 중 가장 많은 검색량을 차지한 모델은 바로 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총 72,795건의 포스팅, 검색량과 정보량 1위로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모델로 꼽힌 차량은 바로 K5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곧 판매량으로 이어졌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왕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4,579대, 올 2월까지 두 달간 8,464대나 팔리면서 누적 판매량 78만 7,429대나 팔렸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중형 세단으로 타 브랜드 차량들의 압승을 거두며 중형 세단의 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산 중형 세단 가운데 연비의 왕 역시 K5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기아 포커스 왕의 행차를 함께합니다. K5는 어떤 세대의 인기가 많은 차종인지 궁금해졌거든요. 판매량 3,533대를 기록한 연령층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K5는 스타일을 중시하는 운전자가 선호하는 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30대 남녀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땡입니다. 땡인가요? 판매량 1위는 네. 50대 남성이었어요. 50대 남성이요? 2위가 바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2위였군요. 네. 3위가 20대 남성이었고요. 여성 고객 비율을 봐도 1위는 50대였습니다. 2위가 40대, 3위가 30대였습니다. K5는 50대 남녀 운전자에게서 가장 인기 높은 차종이었네요. 특히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건 꼼꼼히 따지는 소비층을 꽉 잡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퍼스트카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세컨카로서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만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K5를 살펴볼까요? K5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1.6 터보, 2.0 하이브리드, 2.6 LP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과연 어떤 파워트레인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을지 한번 볼까요? 판매량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12,299대로 2.0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네요. 2.0 가솔린이 아니었네요. 2.0 가솔린은 9,553대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1.6 터보가 그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네. 2.0 LPG가 뒤를 따랐습니다. 중형 세단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거의 모든 브랜드의 볼륨 모델이 전동화를 진행 중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K5 하이브리드의 경우 152마력 엔진에다가 38.6kW 전기 모터를 더해서 최고 출력은 거의 200마력이 나오고 연비는 거의 20km/L가 나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게 2.0 가솔린이었는데요. 네. 160마력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연비는 또 12km/L대로 또 준수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거기에 가격 메리트는 또 가장 크거든요. 1.6 터보의 강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180마력 1.6 터보 엔진과 또 8단 자동 변속기를 물려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대세 트림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 LPG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가솔린보다 조금 낮지만 네. 최대 토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거의 액화 석유가스 특성상 연비 수치는 작게 나오지만 네. 연료비는 훨씬 쌉니다. 그렇다면 인기 많은 K5의 트림과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K5는 모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3개 트림이었나요? 지난해 11월 출시한 더 뉴 K5부터 고급형 트렌디 트림이 네. 없어지고 네.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을 프레스티지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하면서 세 개 트림으로 고객 선택 편의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럼 그 3개 트림 중 가장 인기 많은 트림은 어떤 거예요? 지난해 판매된 K5 34,579대 중에서 노블레스 트림이 1,281대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은 1,165대 판매된 시그니처 트림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9,433대로 3위였습니다. 엔트리 트림보다는 네. 중급 이상, 고급 트림이 더 많은 선호도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근데 기본형 프레스티지 트림만 하더라도 네. 에어백이 9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이다스 장비가 기본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고 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여기 그냥 다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이 기본이라는 네. 점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전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인기 있고 또 필요한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을 꼽았는데 맞아요. 이번에 상품성 개선을 하면서 기본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도 모두 기본입니다. 그럼 K5의 인기 옵션들도 궁금해집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싶은 인기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을 아주 극한까지 예쁘게 하고 싶다 하면 스타일이 있고요. 실내 편의성을 또 개선해주는 컴포트,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 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K5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인기 옵션은 바로바로 뭔가요? 네, 2023년 기준 네. 가장 핫하고 인기가 많았던 옵션은 24,936대 선택된 드라이브 와이즈였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요. 네, 아주 안전과 편의성이 아주 좋은 기능인데 네. 이게 역시 1위였고 엄청난 지금 엄청난 선택을 수치인데요? 받은 겁니다. 네, 2023년 11월 이후에 내비게이션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지만 네. 그 전까지 포함해서 2023년에 내비게이션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인기 옵션 3위는 바로 썬루프였습니다. 썬루프요. 네. 뒷좌석의 편의사항도 중요하거든요. 뒷좌석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컴포트 옵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컴포트 옵션. K5는 컬러로도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스노우 화이트 펄, 인터스텔라 그레이, 오로라 블랙 펄, 울프 그레이, 그래비티 블루,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요트 블루까지 총 7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이번엔 인기 색상을 알아볼게요. 통계상으로는 역시 압도적인 1위가 드러났습니다. 네. 과연 무슨 색상인지 맞춰보시죠.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아무래도 화이트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역시 네. 14,419대로 스노우 화이트 펄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역시 그랬군요. 진짜 문제는 2위입니다. 네. 2위는 과연 어떤 색상일까요? 2위는 아무래도 이 화이트 앤 블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블랙색이 아닐까 싶은데 오로라 블랙 펄이 2위 아닌가요? 아, 2위는 네. 9,002대로 인터스텔라 그레이가 차지했습니다. 인터스텔라 그래요. 노윤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네. 오로라 블랙펄은 7,462대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였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중형차가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차값이 많이 비싸졌나 하시는데 가격표만 놓고 보면 K5도 이제 2천만 원대보다 3천만 원대 선택지가 더 많아요. 네, 중형 세단인 K5는 네. 예전에 준대형 세단보다 훨씬 많은 첨단 편의 안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대부터 가격이 시작하지만 네. 옵션을 좀 넣다 보면 3천만 원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같은 가격으로 SUV를 고를 경우에는 한 급 아래의 준중형 모델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런 첨단 편의 안전 장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K5를 선택한 분들의 평균 가격대는 3,000에서 3,5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차량 가격은 파워트레인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네. 2천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합니다. 최고급형 시그니처 트림의 경우에는 3천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대부터 네. 또 3,800만 원대까지 가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K5의 외관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이트 좀 보시죠. 와, 주간주행등이 마치 번개가 착 쳐서 갈라지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느낌을 전하고, 타이거 페이스가 패밀리 룩인데 사이버틱하고 좀 더 샤프하고 엣지 있죠. 이 휠 좀 보세요. 이 라이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전면 가공 18인치 휠입니다. 옆부분을 보면 K5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늘씬한 패스트백 쿠페 라인, 완만하게 떨어지는 C필러 라인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주간주행등 라인이 한눈에 봐도 강렬한 인상을 주고요. 과연 이거보다 더 예뻐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상당히 쾌적하네요. 이 힘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지연 현상이나 터보렉 같은 게 없이 바로 힘이 나옵니다. 승차감이 서스펜션 세팅이 살짝 바뀌었다고 하는데 노면 충격을 잘 걸으면서도
탄탄한 질감이 또 옵니다. 중형차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MVH 실력 때문인데요,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화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고요, 센터 페시아 자체도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 시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박터지는 경쟁을 벌이는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판매량 1위, 매력도 1위, 가격 경쟁력 1위로 이젠 명실상부 왕좌에 올랐다고 해도 좋을 모델이 바로 K5인데요. K5는 대한민국 중형 세단 시장에서 최강자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와 숫자로 말하는 빅데이터 자동차 토크쇼 기아 포커스 첫 번째 시간, 중형 세단의 적수 없는 강자 K5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동차 리뷰 홍수 속에서 기사와 수치, 데이터로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포커스 데이터와 자동차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